이번 영상의 주제는 샤르 르클레르에 대한 10가지 TMI입니다. 첫 번째, 샤르 르클레르는 1997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모나코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F1 역사상 모나코 국적 드라이버는 단 5명뿐. 그만큼 드문 존재죠. 그래서 매년 모나코 그랑프리 때마다 인터뷰에서 고향이라 편하겠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오히려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홈 그랑프리에서 우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또한 모나코 그랑프리 때마다 거리는 샤르의 얼굴로 가득하고 전용 그랜드 스탠드까지 마련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죠. 두 번째, 르클레르는 8살 때 쥘 비앙키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처음 카트를 타게 됩니다. 쥘 비앙키는 샤르의 형 로렌조의 절친이었고 자연스럽게 샤르과도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뻔했던 순간 쥘 비앙키가 손을 내밀어 주기도 했었죠. 또한 비앙키는 자신의 매니저를 소개시켜줬고 그 매니저는 르클레르의 재능을 알아봐 그 도움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죠. 르클레르에게 비앙키는 단순한 멘토가 아닌 대부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일본 그랑프리에서 비앙키는 끔찍한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9개월 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고는 F1의 안전 규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보호 장치인 헤일로가 도입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운명처럼 헤일로가 도입된 첫 해, 알론소의 차량이 르클레르의 머리 위를 덮쳤지만 헤일로 덕분에 그는 무사히 차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앙키가 르클레르를 다시 한번 살렸다고요? 더 안타까운 건 르클레르는 비앙키 이후 또 다른 절친 앙투안 위베르 또한 사고로 잃었다는 것입니다. 2명의 절친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사고가 발생하면 라디오에서 세이프티카가 왜 이렇게 늦는 거냐, 너무 큰 사고였다 라고 패닉한 목소리로 걱정하곤 합니다. 특히 그로장의 사고 당시 그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듯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This was a big one. This was a big one. Is he okay? I will come back to you. Fuck. I've seen it in the mirrors. Who is it? It's Grosjean. Still no information. I will let you know. No, please. Ah, fuck me. 세 번째, 2019년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르클레르는 자신의 F1 커리어 첫 우승을 기록합니다. 이로써 그는 페라리의 시즌 첫 우승자가 되었고 F1 역사상 모나코 출신 최초의 우승자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우승엔 슬픈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절친 앙투안 위베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르클레르는 우승 소감을 통해 이 승리를 위베르에게 바친다고 남겼습니다. 따라서 첫 우승임에도 불구하고 포디움 셀레브레이션은 생략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21살로 페라리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드라이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네 번째, 르클레르와 가장 가까운 현역 드라이버를 꼽자면 바로 피에르 가슬리입니다. 두 사람은 카트 시절부터 함께 달려온 친구로 같은 프랑스어를 쓰며 나이차도 단 1살입니다. 가슬리의 전기에 따르면 가슬리의 아버지는 스파 그랑프리에서 르클레르의 우승을 보고 눈물을 흘릴 만큼 두 집안의 사이도 각별하다 합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경기가 있을 땐 가슬리가 샤를 집에 못 보냈으며 르클레르에게는 가슬리 가족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해요. 이런 일화들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죠. 다섯 번째, 2024년 르클레르는 여자친구와 함께 골든 닥스훈트 레오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당시 생후 1개월 정도의 꼬물이었는데요. 24년 모나코 그랑프리 기준 앉아 기다려 등 여러 개인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르클레르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나보다 레오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웃기도 했죠. 이후에는 레오가 해밀턴의 반려견 로스코와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강아지들은 이번 F1 영화에서 출연하며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하였죠. 여섯 번째, 르클레르는 2023년부터 멕시코 출신의 5살 연하 연인 알렉산드라와 열애 중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현재는 모나코 미술관에서 아트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죠.
전 여자친구와 외모가 닮아서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건 알렉산드라가 르클레르의 전 여자친구 절친의 자매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원래 서로 친했던 사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한 팬이 르클레르가 올린 사진에서 알렉산드라의 허리와 르클레르의 목 두께가 같은 것 같다고 게시글을 올린 이후 사람들이 사진을 합성하기 시작하면서 밈으로 발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밈은 진짜 볼 때마다 웃음벨이네요. 7번째, 르클레르는 음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던 시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는 직접 작곡한 곡을 발매하기까지 했습니다. 르클레르는 인터뷰에서 피아노를 칠 땐 레이싱에서 잠시 멀어질 수 있어서 힐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렌 워커와 콜라보하여 알렌 워커가 클럽 르클레르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서로 동갑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네요. 8번째, 르클레르의 F1 경주차 번호는 16번입니다. 이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는 F1 이전까지 줄곧 7번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F1에 데뷔했을 당시 7번은 키미 라이코넨이, 77번은 보타스가 쓰고 있었죠. 그래서 르클레르는 1 더하기 6은 7이라는 의미, 그리고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16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9번째, 2024년 샤를 르클레르는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자국 드라이버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페라리의 250번째 폴 포지션을 기록하며 첫 그리드에서 시작했고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레이스 운영으로 감동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고향 팬들 앞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당시 레이스 해설은 전 세계 팬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10번째, 놀랍게도 그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F1 레이스보다 실기시험이 더 떨렸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러나 면허를 따고 모나코 시내에서 페라리를 몰다가 모나코 서킷의 헤어핀 구간에서 앞차를 박아버리는 접촉사고를 내고 맙니다. 실제로 그는 공도 운전 실력이 형편없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주차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며 주차선을 전혀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의 주인공 샤를 르클레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어떤 드라이버를 다루면 좋을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